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 이기고 계시는 거죠? 계속 이기죠. 이게 네. 아니, 승소해야 돼. 최근에 예. 진짜 뭐 위자료가 근데 위자료는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보통은 예전엔 거의 한 1,500 안팎 늘 그렇게 나왔거든. 네. 최근에는 또 2천만 원 기본이 막 2천만 원일 정도로 좀 높아졌다가 또 요즘에는 또 약간 그 추세가 좀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판사의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이제 형량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이제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있죠. 보통 한 1,500, 2,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내분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또는 남편분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굉장히 터무니없지만 그래도 일단 판결문에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판결문에 그 불륜 딱 이게 법에서 심판하는 그 판결문을 내가 평생 쥐고 있으니까 그쵸. 거기다 의미를 좀 두는 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자가 또 바람을 못 피게 하는 그 세 가지 요소. 세 글자야. 세 글자. 세 글자씩 세 가지 요소. 배우자가 또 바람을 못 피게 하는 세 가지. 이거 제가 진짜 10년 넘게 상담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이런 거더라고. 해보니까 그나마 재발 떨어뜨리는 거는 재발률 떨어뜨리는 거는 이거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 것만 말씀해 주세요. 개박살. 개박살 나야 돼 진짜. 처음부터 되게 세다. 개박살 나야 돼. 개박살 나면은 좀 주춤하더라고. 상간자랑도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약간 되는 경우도 많지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발광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박살을 내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오랫동안 당했다든지 내 남편한테 또는 내가 주도권을 많이 뺏기고 이렇게 산 분들은 용기가 안 생겨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 매뉴얼들 한번 세게 나가면 오히려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굉장히 그 약하게 그동안 대응했던 분들 그래서 남편이 나를 굉장히 우습게 봐 또는 아내가 바람핀 아내가 나를 남편을 굉장히 우습게 봐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 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주춤하더라고. 그때 하는 얘기겠지. 이게 약 먹었나 이러거든. 약 먹었나라고는 말은 진짜 겁난다는 얘기거든. 뭔가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다라고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뭐 무슨 얘기를 가장 그 타격을 안 받은 유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약한 분이 계속 약하게 대응하는 거야. 또 눈물로 호소하고 또 뭐 말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앵앵거리면서 계속 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그 도덕적인 얘기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타격을 안 받거든요. 상대방이. 상대방 그 바람핀 배우자가 타격을 안 받았 그 대표적인 징후가 뭐냐면 그런 행동이 뭐냐면 그냥 씹는 거. 카톡을 보내도 됐어. 뭐 이런 거 있죠. 짧게 그쪽에서 그냥 어지간하면 씹고 됐어. 그만 좀 얘기해라. 시끄럽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막 피하고 됐어. 나중에 얘기해. 이런 거는 타격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가 나오면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너무 징징거리는 거다. 맥락 없이 징징거리고 또 어떤 임팩트 있는 결정타를 매기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완전히 미친 듯이 해가지고 소송 걸고 박살 내고 상간자 막 쳐내고 막 쳐들어가고 회사에 알릴 태세 뭐 온 가족들한테 알릴 태세로 계속 쭉 나가면 그때 되면 이게 약 먹었나 이런 소리가 나오거나 물음표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너 미쳤냐 얘기 좀 하자. 너 다음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약 먹었냐? 너 미쳤냐? 또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요렇게 얘기하는 거는 타격받은 거예요. 이러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이러면 내 이렇게까지 그렇지. 뭐 이혼한다. 뭐 이혼하자. 이렇게 된 바에는 이런 건 타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너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존심이 있어서 뭐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약 먹었냐? 너 미쳤냐? 해보겠다는 거냐? 그래 한번 해보자. 너도 한번 각오해.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알맹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타격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타격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이렇게 좀 당황해 하지 마시라고. 사실 최근에 했던 이제 분 중에 자기 히스토리를 이렇게 쫙 써오셨는데 남자분이고 굉장히 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아내분이 끼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분이셨어요. 아내가 바람 핀 거네? 아내가 바람 폈는데 이제 스토리들이 뭐 2000년도에 결혼 초기에 원래 알던 남자와 이제
이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 용서하고 넘어갔고 2010년에는 조금 더 심해졌어요. 어떤 남자랑 뭐 헬스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만남을 가졌는데 그것도 발각됐는데 아이들도 있으니까 용서하고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또 바람 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점점 강도가 심해지다가 이제 2020년에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그렇게 10년 바람을 아니, 그 사이도 있었을 거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네. 근데 2020년에는 아예 이제 급기야 너무 강도가 심해져가지고 집을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남자랑 한 정신적으로 1년 깊어진 정도 거죠. 이렇게 바람 피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이분은 너무 이제 정말 이제 관대하고 사실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거나 강하게 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양보하고 그냥 뭐 아내가 어디 가면 체크하는 정도를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니까 더 바람이 더 이렇게 강도가 높아져. 그렇죠. 강도가 횟수에 따라서. 세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종이로 딱 정리하니까 이 강도가 세진 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개박살을 내면은 강도 세지는 걸 방지한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들켰을 때는 반성을 해요. 네. 그리고 바람도 약하게 펴서 그냥 네, 이렇게 네, 끝내 어지간히. 두 번째 필 때는 조금 뻔뻔해져. 그리고 그러면서 잘 안 끝내. 네. 세 번째 바람 필 때는 그때 또 들키면 이제는 적반하장에다가 이혼불사까지 나가고 네. 집까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미안하단 많다. 말도 이제 그래서 안 하고. 바람의 횟수에 따라서 뻔뻔함과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네. 얕아지는 경우가 없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더 점점 깊어지고 뻔뻔해지는 경우는 개박살과 정반대 대처를 한 거죠. 그렇죠. 우유부단하게 대처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관대하게 그냥 그러지 마 그러고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막 이게 그냥 이 사람만 붙잡고 지지고 볶고 막 싸우다가 어떻게 끝난 거야. 정리시킨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또 금방 또 재발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표면은 용서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약간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쾌락을 이기는 게 공포와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쾌락을 유일하게 이기는 건 공포와 고통. 쾌락을 뭘로 이겨? 못 이긴다니까. 어떤 걸 갖다 놔도 그쪽으로 가지 쾌락으로. 그렇죠. 예. 네. 어떠한 큰 비전을 제시해도 야 이렇게 하면 너 크게 성공할 수 다 필요 없거든. 단지 이 쾌락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끼 있는 사람은 맞아. 끼 없는 사람은 이게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그 큰 걸 위해서 약간 쾌락을 좀 약간 내려놓기도 하죠. 네. 근데 이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여자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네. 강한 거에는 강한 걸로 대응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외도에 대해서 너무 용서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완화되는 걸로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뭐겠습니까? 이제 개박살 나왔으니까 개박살. 개박살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이제. 통제. 뭐 이 통제. 개박살은 내가 내는 거고 이거는 이 세 글자는 상대방이 이제 당하는 거지. 당하는 거. 뭘까? 어렵지. 피눈물. 피눈물을 한번 흘려야 돼. 이거 이제 개박살은 이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상간자를 개박살 내는 거고 피눈물은 이제 배우자를 피눈물 나게 만드는 약간 거죠.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북한 용어를 좋아합니다. 북한 용어 아주 찰지거든. 찰지잖아. 이렇게 뭐 미제국주의에 뭐 각을 뜨고 팔을 뜨고 너무 찰져. 아, 네, 재밌네요. 예전에 저기 학생운동 시절에 네. 80년대 말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운동권에서도 뭐 미제 각을 뜨자 막 이런 거 북한의 구호를 따라하고 그랬어요.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 임종석 나 명예훼손 걸어도 나 임종석 잘 알아. 그 사람 그랬다니까. 잘 압니다. 네. 걸어도 돼. 자기가 그런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 미제 각을 뜨자. 네. 그리고 막 북한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이랬다니까. 저는 안 불렀습니다. 저는 북한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전두환이 싫었을 뿐이에요. 전두환이 젊은 혈기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북한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정말 또라이처럼 나오니까 그 세계 강대국인 미국도 어쩔 줄 모르지. 어쩔 줄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시즌 2에서 그 칙칙님이랑 이거 할 때 유튜브 찍을 때 그때 그 내용이 있어요. 북한처럼 대응해라. 북한처럼 대응해라. 왜냐면 아내나 남편이 이제 상대방이 바람 폈으면 내가 굉장히 약자가 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상대는 이제 횡포를 부리고 더더욱 이제 내 남편이 바람 폈는데 이 인간이 자수성가해가지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러면 굉장히 약한 거거든. 근데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래도 들었다 놨다는 건 북한이다. 북한은 배는 게 없는 거거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냥 쏘고 시작하잖아. 네. 아니 일단은 동해안으로 막 미사일 발사하고 뭐 그리고 막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막 시험 발사하고 막 핵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소송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소송부터 날리고 시작해라.
이게 예상이 안 되고 그럼요. 통제가 안 되고 사실 뭐 북한이 가진 기술력이나 이런 게 더 좋아서 미국이 그럼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미국이 두려운 거지. 초강대국이지 북한이랑 전쟁하면 당연히 이기죠. 하지만 허접한 기술. 하지만 그래도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그렇죠. 예, 네. 이게 마음대로 못 다루겠는 거야. 이게 맞아요, 패가 맞아요. 안 보이니까 막 네. 돌발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왜 그 약한 나라지 경제력도 굉장히 약하고 네, 가난하잖아. 그런 맞아요. 나라가 왜 네. 굉장히 잘 살고 초강대국을 왜 들었다 놨다 하냐면 뭐 이런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더라도 행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바람을 잡는 제가 늘 강조하는 요지는 뭐냐면 행동부터 하고 시작해라. 그래야지 상대방이 움찔하는 거지. 맨날 말로만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패만 드러난다. 네. 북한은 일단 핵을 만들고 시작하잖아. 핵실험을 하고 만들지 시작. 말라고 해도 일단 만들고 그리고 동해안으로 발사하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 싸우잖아. 윤석열이 이재명 둘이 맨날 싸우잖아. 야 이거 이렇게 대처해야 돼 저렇게 돼. 자기네 대처가 옳다고 맨날 그렇지. 싸우잖아.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네. 우리 대선 후보들이 맨날 싸우고 창피한 노릇이지. 그 북한이 뭔데 도대체. 근데 걔네들은 말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말 없이 하시라 배울 제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말이 좀 샜는데 이러다가 이거 20분 넘기 말이 너무 핵심적인. 네. 피눈물을 흘리면은 개박사를 통한 피눈물을 흘리면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보겠습니다. 세 글자. 이게 연결이 돼. 개박사를 내고 피눈물 흘리게 해서 내 배우자 바람 상습 특히 상습 피우는 내 배우자로 하여금 뭐가 생기게 해야 된다. 트라우마? 아이 세 글자라니까. 공포심? 원래 트라우마예요. 근데 세 글자를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후유증. 후유증이 생겨야 된다.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를 주라. 네. 트라우마를 주게 되면 한번 개박살 나서 내가 피눈물을 한번 흘리게 되면 내가 뭐 직장에 알려서 한번 징계를 먹었다든지 또는 뭐 내가 온 가족들한테 알려줘서 뭐 진짜 가족들한테 개망신을 당했다든지 네. 또는 상간녀를 치는 바람에 상간녀가 나한테 뭐 상간녀가 2명인데 2명이 막 달려붙어서 징징거려서 내가 돈도 물어줘 보고 돈도 깨줘 보고 또 뭐 심지어는 상간녀가 유부녀인데 그쪽 남편한테까지 알려져가지고 그쪽 남편이 막 상간남 소송도 걸고 막 박살도 나고 막 몇 대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쵸. 이런 피눈물이 개박살을 통한 피눈물이 쌓이면은 이 트라우마 후유증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뚝 떨어지더라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제가 벌써 15년째 하지만 이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가더라고.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옛날 그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설득, 호소, 눈물, 헌신, 자해, 자학. 제가 이 5가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득, 호소, 눈물, 헌신, 자해. 자학이라고 하죠. 자학. 이걸로 바람을 잡는 경우 없다. 이걸로 잡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거는 깊지 않은 경우거나 네. 그냥 엔조이성. 네네네. 근데 대부분이 저랑 상담할 정도고 뭐 우리 여풍을 이렇게 애청자가 있더라고. 네. 애청자라든지 또는 우리 카페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글 쓰고 이러시는 분들의 배우자는 바람핀 배우자는 엔조이를 피는 경우가 거의 맞아요. 없거든. 정서의 강을 건너는 정서의 강을 상태라고 건넌 하죠. 거거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개박살, 피눈물, 후유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람 수능 시험을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 그러면 다음 중 배우자 바람을 또 재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이게 세 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개박살, 2번 피눈물, 3번 후유증, 4번 뭐겠습니까? 용서. 세 글자로 어떡하지? 뭐 관대함. 관대함. 뭐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지. 세 그죠? 글자로. 관대함. 어쨌든 그런 거. 네.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요거 할 때는 출제가 잘 돼. 요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는 출제가 잘 됩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요거 잘 기억하시라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